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윤선호입니다. 오늘 IT 전문가 이두희님 전문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이서. 네. 카레이서 이두희님 모시고 지난번에 제가 그 BMW X2 리뷰를 하면서 이제 BMW의 서류표 탑재된 OS, 이제 AOS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OS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동차 미래 OS 시스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겁대가리 없이 주제넘게 굉장히 확정적으로 항상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많은 IT 전문가님들께 이제 좀 혼이 나고 과연 내가 한 얘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고 네. 오해는 어떻게 생겼고 네. 뭐가 맞는 말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시작하기 이전에 이번 이슈를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제가 빠르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BMW가 운영체제를 8.5에서 이제 9로 갈아치웠어요. 네. 이제 X2와 함께 OS9이 런칭됐다. OS9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를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제가 한 말을 좀 다시 쭉 텍스트로 뽑아가지고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BMW가 원래 직전 OS 8.5까지 리눅스 기반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리눅스 기반 OS를 갖다 버리고 OS9부터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바꿨다. 네.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기. 네, 일단 대기. 자, 그런데 이제 그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OS에는 AOSP가 있고 AAOS도 있다. 네. 자, 대표적으로 BMW가 이번에 OS9을 만들면서 사용한 게 AOSP. 그리고 대표적으로 볼보가 사용한 게 AAOS.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이 UI, UX나 이제 기능들을 차에다가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하느냐, 그 깊이의 차이에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던 키워드가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앱을 가져다가 AOSP로 만들어진 BMW에다가 사용하면 BMW UI로 딱 바꿔서 편하게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큰 틀에 있어서는요. 네. 전 아직도 내가 그렇게까지 혼낼 말을 한 거야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그런 말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휴대폰만큼은 아니겠죠. 휴대폰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예민하게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제 휴대폰 OS가 너무나 중요해졌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느냐가 너무 중요해졌는데 자동차는 물론 휴대폰까지는 아니겠죠. 여전히 200km, 300km를 달리면서도 고속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하드웨어가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휴대폰만큼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중요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SDV다 라는 말도 우리 저기 정의선 회장님도 나오기만 하시면은 요즘에 SDV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만큼 되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일단은 우리 최초 발언 뭐죠? 리눅스 얘기부터 좀 합시다. 리눅스. 네. 오케이. 제가 이제 윤성로님한테 이제 리눅스가 뭔지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가 뭔지를 한 3시간에 걸쳐서 네, 이제 강의도 하고 개념도 잡아드렸습니다. 마치 이제 차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 어느 날 누가 봐도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나 이제 현대자동차 안 탈 거다. 이제부터 나는 이제 N을 탈 거다. 잠깐만. 네. 그거는 약간 차쟁이로서 네. 되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사람 진짜 N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차를 진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몰라가지고 헛소리를 한 걸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헛소리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쵸. 제가 한 말은 약간 그런 거라는 거죠. 야, 난 앞으로 자동차 안 타고 SUV 탈래. 네. 라고 말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안드로이드는 리눅스랑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다. 네, 이 안드로이드는 리눅스라는 그릇 안에 있어요. 리눅스라는 그릇 안에 안드로이드가 있다. 네. 그래서 리눅스를 버리고 안드로이드를 썼다. 이 말은 약간 태생을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네, 말이네요. 맞아요. 이 그릇 안에서 리눅스라는 것은 사실 뭐 냉장고에도 쓰일 수 있고 쓰기에 따라서 뭐 아니면은 뭐 전자레인지까지도 쓸 수 있고 되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운영 체제인데 그럼 리눅스라는 것 자체가 네. OS의 하나의 종류인 거고. 그렇죠. 윈도우가 있고 그렇죠. 맥 OS 맥 OS가 있고 네. 뭐 리눅스가 있고 네. 뭐 유닉스가 있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그 중에 하나다. 네,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라는 시스템은 네, 리눅스에서 이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되게 이제 핸드폰스러운 기능들 내지는 이제 사람과 되게 밀접하게
이제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얘가 이제 안드로이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준 건데. 근데 난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포인트예요. 정말 물론 굉장히 딱딱하게 딱 잘라가지고 말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안드로이드 보고도 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BMW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린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어. 네. 근데 우린 이번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바꿨어. 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말의 근간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BMW 그룹이 독일에서 발표한 그 프레스 보도 자료에 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제 해석은 되나? 해석은 되나? 이제 말 자체는 잘못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팩트 체크를 하나 좀 해볼 건데 네. 사실 이분 댓글이 이제 좋아요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 판교에서 일하는 IT 개발자인데요. 형 그냥 차량 리뷰만 하고 IT 좀 리뷰는 하지 마요. AAOS나 AOSP나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앱 하나만 만들면 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뭐 깊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게 제가 영상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했던 얘기가 이제 앱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AOSP든 AAOS든 이제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오픈 소스 와 너무 편해요를 했던 건데 사실 지금 또 다른 전문가분들의 댓글은 이거랑 또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우리 이두희님도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써주신 분의 댓글을 하나 좀 찝자면 그 이승현님 요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AAOS보다 AOSP의 UI UX가 더 나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개발하기 더 힘들어지고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AOS 쓰는 볼보보다 이제 AOSP를 사용하는 BMW가 오히려 UI UX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제 자유롭고 이제 이 앱 저 앱 다 가져다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AAOS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앱을 개발하면 되겠지만 BMW가 AOSP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OS는 오히려 공식 가이드라인 범주 외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앱 개발이 힘들고 아예 호환이 안 될 가능성까지 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AAOS랑 AOSP의 차이에 대해서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또 저한테 알려주셨듯이 네. AOSP는 네. 안드로이드에서 되게 코어가 되는 기능만 딱 모아가지고 이거는 안드로이드에 되게 필수가 되는 기능이다 라고 이제 정의해 놓은 게 AOSP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던 이걸 가지고 이제 BMW처럼 차를 만들던 네, 이거는 이제 각자의 자유. 네, 그래서 완전 어디로 잘할지 모르는 되게 그냥 애기 같은 이제 되게 이제 코어가 되는 것을 만든 게 AOSP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그 안드로이드 혈액형 정도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정도 표현하면 될까요? 맞아요. 이제 줄기세포인 거예요. 오케이. 네. 이제 그러면 AAOS는 뭐가 다르냐? 네.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 같은 이 친구를 가지고 네. 얘를 차에 맞게 구글에서 이제 미리 정의를 싹 해놓은 게 AAOS죠. 자동차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미리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네, 이렇게 이제 정의한 게 이제 AAOS입니다. AAOS. 네. 그러면 더 큰 범주에서는 AOSP가 좀 더 큰 범주고 자유도가 훨씬 높겠죠? 훨씬 높고 네. 이 자유도가 훨씬 더 높은 AOSP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AAOS다. 그렇죠. BMW는 AOSP, 네. 볼보는 AAOS. 네, 맞아요. 그래서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기네들의 OS를 AOSP를 사용해 가지고 자체 OS를 만들어 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네. 아무리 그 근간을 안드로이드에다가 놓고 있는다 하더라도 네.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네. BMW에 맞는 앱을 만들기 더 어려워진다. 영상 보면은 네. 이제 AAOS랑 AOSP에 대한 커스터마이즈 얘기를 좀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양쪽 다 커스터마이즈는 가능합니다. 양쪽 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사실 볼보 보면은 볼보 UI UX도 되게 이게 그냥 단순 팀앱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많이 커스터마이즈가 돼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할 거면은 사실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양쪽 다. 그러니까 AAOS든 네. AOSP든 네. 둘 다 커스터마이즈 작업이 이 정도로 들어갈 거면은 많이 들어간다. 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만 따지면 AOSP라고 해서 딱히 더 무조건 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AAOS건 AOSP건 손을 많이 댈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힘들어지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기존 어쨌든 AOSP도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네. 안드로이드 앱이 구동이 되거든요. 네. 별도 커스터마이즈 없이 그냥 넷플릭스 앱을 올리겠다. 네.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그냥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물론 뭐 해상도 대응이나 이런 건 해야겠지만 근데 이게 막 이 AOSP를 위해서 막 그렇게 머리 터질 정도의 고민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막 지금 팀앱 같은 경우에는 막 네. 실행하면은 막 HUD에 나오고 막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의 대응이 아니라 네. 그냥 팝업창 하나 띄워가지고 정차 중에 영상 틀어주면 되는 수준이다. 네. 오디오 정도 뭐 차에 붙여주면 되는 수준이다. 네. 라고 하면은 AOSP도 또 크게 소리 갈 일은 없을 수 있다. 네. 근데 AOSP를 쓸 거면은 네.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이미 1000명이 된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네. 안 할 거면 그냥 AOS 쓰지. 네. 그러면은 커스터마이즈 하겠다. 예, AOSP BMW 만들겠다. 라고 이제 했는데 커스터마이즈 없이 그냥 기존 안드로이드 그냥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그럼 뭐하러 AOSP를 만들었냐? 네. 근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정 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돈 내고 정말 꼭 이 안에 완전히 흡수시켜야 되는 앱들이 있죠. 네. 팀앱 같은 것들은 뭐 돈 내고 추가적으로 개발자분들이 또 엄청 고생하셔가지고 BMW에 넣기도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BMW보다 파워가 훨씬 센 넷플릭스야. 네. 넷플릭스 딱 BMW가 찾아갔어. 야, 니네 우리 앱 돈 줄 테니까 완전히 우리 커스텀 해가지고 만들어 와. 했더니 넷플릭스가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꺼져. 만약에 그랬어. 그러면 돌아와서 최소한 그냥 이렇게 넷플릭스가 구동될 수 있게 넣을 가능성은 이제 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뭐 100%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진 않고요. 노력은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상도 대응은 해야 돼요. 해상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이랑 그 PC에 있는 네, 그 차에 있는 해상도 그냥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것도 좀 오류가 있는 게 네. BMW가 자동적으로 UI를 BMW스럽게 바꿔줄 수 있다. 라는 멘트, 네. 정확히 무슨 멘트를 했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애초에 이 AOSP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걸 끌어당겨다가 자기네 UI UX를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건 해석의 여지 필요 없이 완전 틀린 말이다. 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네. 진짜 네. 이거 종합적으로 죄송하지만 네. 네. 왜냐면은 특히나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개발자의 입장에 전 뭐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이런 말을 들어요. 야,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 야, 이거 네가 뭐 얼마나 노력을 해? 이거 그냥 네. 저도 나름 앱 개발을 좀 앱 네. 개발사랑도 일해봤고 네, 맞아요. 지금 우리도 같이 하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네. 약간 거기에 좀 분노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며칠 밤을 새야 되는데 내지는 며칠 밤을 샜는데 이게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네. 그래서 처음에 살짝 좀 몇 분을 좀 분노케 했죠,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를 했다가 네. 흔히 저희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을 1cm로 옮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얼마나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저 그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만해 주세요. 알겠어요. PTSD 올 것 같거든요, 지금 갑자기.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 기존에 있는 앱이 이제 BMW AOSP에 올라간다고 UI가 BMW 스타일로 자동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는 BMW에서 해야 되는 영역 아니야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용 앱 하나 만들어 두면 네. 나머지는 브랜드의 몫이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네. 아마 UI UX 가이드를 딱 내려 보낼 거고 네. 이대로 앱을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네. 생각보다 그 튜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BMW가 AOSP로 간다라는 거는 만약에 BMW가 혹여나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기네들의 개인화를 많이 했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진짜 오히려 고립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쵸. 라는 그 이면이 지금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BMW 전용 앱을 만들어야 되는 순간도 오죠. 근데 그거는 이제 벌어지진 않았지만 네.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BMW가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들을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하겠죠. AOSP를 만들었지만 네. 자기네만의 안드로이드 OS를 만들긴 했지만 최소한 어떤 안드로이드 앱을 갖다 붙여도 일단 최소한으로 구동은 될 정도까지 만들어놨다. 네. 이럴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있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행인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뭘 갖다 틀어도 일단 다 안 나와. 일단 실행부터 안 돼.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게
현실화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 제가 요 전 영상에서는 너무 이제 그 좋은 측면만을 보고 다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지난 영상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 이제 오류를 요 포인트에서 또 하나 좀 바로 잡으면 오픈 소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다 끌다가 막 갖다 쓸 수 있고 무조건 끌다 보면은 막 BMW UI를 막 다 바뀌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좀 바로 잡겠습니다. 잘못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올바른 점을 찾아보자면은 기본적인 그 다이얼로그들이 좀 있거든요. 기본 그냥 경고창 딱 뜰 때, 아무런 디자인 없이 그냥 안드로이드 기본창 딱 뜰 때, 이거를 BMW로 커스터마이즈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앱 개발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BMW 다이얼로그가 딱 뜰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다 커스터마이즈 하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 커스터마이즈 안 한 경우에 대한 예외는 있으나 근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자동적으로 앱이 바뀌는 케이스는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안드로이드의 DNA를 가지고 만든 AOSP 그리고 안드로이드랑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현대의 CCNC가 있다고 쳐요. 여기에 안드로이드 앱을 넣는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BMW 쪽이 더 수월하기는 해요? 그럼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저 CCNC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전혀 모르지만 안드로이드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아닌 OS와 기본 안드로이드와의 개발 공수 차이는 이거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쉽죠. 안드로이드. 그래서 현대에다가 들어갈 앱을 만들겠다라고 맘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현대도 AOS 쓰지만 현대의 그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닌 OS에 들어가는 앱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돌아가지만 튜닝이 되는 OS에 들어가는 것과의 개발 공수 차이는 좀 많이 큽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AAOS가 됐던 AOSP가 됐던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라는 거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 틀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디테일한 걸 하나 또 좀 잡고 싶은 게 있는데, 이쯤까지 얘기하고 나면 야 그럼 AAOS도 UI UX가 튜닝이 된다며. 볼보 티맵바 튜닝했잖아. 근데 굳이 AOSP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제 AAOS에서 제공 안 하는 기능들을 하거나 또는 뭐 사실 파이낸스 이슈일 수도 있죠. 왜냐면 구글한테 돈을 내는 게 아깝다. AAOS랑 GAS가 붙으면은 이제 구글한테 피를 내야 되거든요.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가 이제 AAOS랑 GAS가 붙은 케이스인데, GAS는 뭐냐면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들, 이제 그런 이제 유료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AAOS에 붙일 수 있거든요. 되게 쉽게 붙어요. 그냥 바로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볼보는 원래는 GAS가 붙어 있는 차량입니다. 다만 한국만 특수하게 GAS를 빼고 T맵이 붙어 있을 뿐이지. 해외는 전부 다 그 볼보 시스템 그대로의 구글 맵이 떠요. 내비게이션으로. 구글 어시스턴트가 뜨고, 한국에서만 T맵이 붙어서 T맵 음성 인식과 T맵 맵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계속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구글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 데이터가 어쨌든 구글에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에 대한 내 고객 정보가 구글에 흘러가는 게 뭐 100% 아니고 뭐 자르려면 자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안 좋을 수 있죠. 어쨌든 볼보를 타는 고객들이 구글 계정을 써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보를 타고 이동한 경우가 구글 맵에 아마 고스란히 타임라인에 남을 거고, 이제 내 고객이 볼보를 탄 기억을 볼보만 알고 싶은데, 근데 구글까지 같이 안 해? 야 이게 좀 억울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이거 빼. AOSP로 우리가 그냥 바닥부터 이제 끌어올릴게 라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아직 내가 봤을 때 AAOS 기능이 완벽하지가 않아. 그리고 나는 이런 기능을 좀 넣고 싶어. 예를 들어서 BMW에 뭐 드리프트 전용 버튼을 만들고 싶다. 누르면 그냥 차가 그냥 돌아. 이런 건 AAOS에 안 들어갈 거거든요. 혹은 뭐 BMW가 요즘에 이 일렉트릭 사운드를 가지고 하는 이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그 무슨 익스프레시브 모드? 뭐 이상한 모드 있어요. 누르면 막 진짜 이게 정신 나갈 것 같은 소리 나는 거 모드 하나 있거든요. 뭐 그런 일렉트릭 사운드 모드를 만든다거나, 혹은 지금 사실 뭐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T맵을 구동시키면은 계기판뿐만 아니라 HUD까지 완벽하게 따다닥 박자를 맞춰가지고 다 움직이거든요. 뭐 이런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기능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사용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도 AOSP가 분명히 더 자유도는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M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제 앱을 딱 내가 만들었을 때 M 레벨에서 데이터가 안 뽑히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이걸 구글에서 컷, 이 정보는 안 줄 거야 라고 이제 컷을 할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주고 싶어. 이 앱 개발사한테 이 정도까지 주고 싶어.
근데 구글이 안 된대. AAOS가 안 된대. 그럴 경우는 AOSP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뚫어주는 거죠. 네, 뭐 그게 어떤 정보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근데 그 가능성을 보고 아마 BMW는 이걸로 가자라고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갈수록 뭔가 좀 자기네만의 특수한 기능들, 뭐 예를 들자면 BMW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목길을 막 이렇게 들어가. 막다른 길이네? 그럴 때 버튼 하나 누르면은 그 쑤시고 들어간 골목길을 후진으로 그대로 다시 빼주는 기능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기능. 네. 일반적이지 않은 기능이니까 네. AAOS에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AOSP를 쓰면서 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훨씬 자유로워졌다? 라는 거는 맞는 말이네요. 그 말은 맞죠. 다만 네. 이게 쉽게 된다, 편하게 된다는 아닌 거고. 네. 아마 이게 고도화가 되고 커스텀화가 될수록 사실 더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그 어려운 거는 이제 뭐 BMW에서 뭐 돈을 많이 쓰던 그만큼 한정적인 앱만 가지고 가건. 네, 아니면 뭐 해코톤을 열어서 여러분 다 만들어 보세요. 상금 얼마입니다 해서 BMW API 스펙이 이러니까 내지는 뭐 BMW 제공하는 정보가 이거니까 니네가 앱 뭐 100개 만들어 봐. 이런 행사를 계속 열어 가지고 그것만에 이제 앱을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거는 구글이 너무 잘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네. BMW가 어떻게 나갈지 제 생각에 이거 진짜 제대로 잘 하려면은 BMW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돼야 돼요. 네. 누가 봐도 얘네 진짜 개발 잘한다 라는 인식이 올라올 정도면은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했다 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드로이드를 올릴 정도인데 다른 뭐 되게 메이저한 이슈가 아닌 경우 때문에 이걸 올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 네. 아마 한 5년 뒤에 미래가 그것의 답을 알려주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의 오류를 좀 더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 네. 일단 그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기반이라는 거. 네. 그래서 리눅스를 갖다 버리고 안드로이드를 채택했다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네. 리눅스 기반의 OS를 버리고 리눅스 기반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OS를 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는 거. 자, 그리고 AOSP라고 해서 무조건 UI를 막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끌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UI를 바꾸는 거는 AAOS나 AOSP나 다 비슷한 수준에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AAOS건 AOSP건 브랜드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앱 제공사에 많이 요구하면 들어가는 공수는 똑같이 또 많아진다, 비슷한 수준으로 많아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화되려면 BMW가 됐든 볼보가 됐든 많은 브랜드들이 안드로이드 기반을 사용하면서 그냥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이라면 그냥 범용적으로 편하게 다 구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가능해지겠지만 어차피 자동차 제조사들은 앱을 선별적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였다라는 거. 자, 그렇다 보니까 AOSP나 뭐 AOS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마켓에 있는 앱을 그냥 그대로 막 갖다가 막 UI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 네. 이제 브랜드가 돈을 얼마나 쓰냐, 그리고 얼마나 투자를 하냐, 그리고 얼마나 여지를 열어놓았느냐, 네, 개발사가 얼마나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거. 네. 네. 그럼에도 AOSP를 쓴다라는 거는 앞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을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거. 열어놓은 거죠. 이제 열렸다는 거. 완전 맨 땅에서부터 우리 플랫폼으로 만들어줘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냥 수정을 가해서 이렇게 말하면 또 좀 화나시나? 아니요, 수정 가해서 맞아요. 좀 많은 수정이 될지언정 네. 이제는 수정이 가해지면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 네. 그 수정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그 개별 이슈에 따라 좀 다 달라질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맞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진짜 앞으로는 달라지는 게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때 제가 또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다가오는 많은 또 새롭게 등장할 자동차 OS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주제 넘지만 자꾸 또 이런 영상들을 또 다루게 되네요. 근데 너무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 전문가들의 영역에 한정되는 얘기들을 막 너무 단정적으로 하고 심지어 그 와중에는 틀린 내용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거는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차가 너무 좋고 이 좋아하는 자동차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막 나올 때 이거를 체험하고 그러면 너무 신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게 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뭐 많은 그 업계의 전문가분들 또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또 저를 열심히 또 이렇게 뒤에서 공부를 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더 틀린 정보 없이 네, 계속해서 또 좋은 정보를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바로 잡는 용기도 대단한 것 같아서. 아니 이런 네.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막 야, 넌 또 뭐 우길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거를 뭐 그런 사례로 드럼 브레이크 같은 거를 갖고 오시던데 드럼 브레이크는 제가 우긴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드럼 브레이크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최소한 유로 7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오케이 유로 7에서 브레이크 분진 규제가 시작되는데 드럼 브레이크 아니면은 이거를 뭘로 해소할 수 있는데? 라는 토론이 시작돼야 되는데 드럼 브레이크는 싸구려야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건 대화가 안 되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좀 많이 힘들었던 주제였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IT에 이제 작게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자동차 얘기하는데 OS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신선해요. 네. 네. 이런 세상이 왔구나. 아니 저기 IT 전문가들은 유튜버 없어요? 원래 개발자는 그냥 형광등 밑에서 코딩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대화 상대가 이제 모니터지. 이렇게 카메라 앞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좀 굉장히 트위키했어요. 저는 하다 보니까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데. 네. 네. 근데 제 주변에 진짜 훌륭한 개발자분들, 네. 제가 어디 가서 깨갱하는 이런 되게 훌륭한 개발자분들은 인생의 낙이 이제 형광등 밑에서 코딩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라서 사실 그분들이 입을 안 여니까 저같이 이제 이런 사람들 와서 입을 여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운영체제 얘기하고 이럴 거는 전 상상도 못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운영체제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한다? 이거 좀 신선한데? 그래서 좀 격세지감을 좀 느낍니다. 제가 그 정도로 지금 용감한 영상을 만들었던 거군요. 그래서 보통 운영체제라고 하면은 네.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기 동안 저희 이제 제일 빡센 과목이 운영체제예요. 야, 너 운영체제, 저도 운영체제 수업 들으면서 막 며칠 밤 새고 막 이런 적들이 되게 많은데 네. 네. 그래도 막 이해 다 안 되고 그랬는데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막 이렇게 대화 주제로 올라온다? 네. 와, 이거는 진짜 좀 신기하다. 오케이. 네. 아무튼 지금 많은 IT 전문가 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종사하시는 분 또 특히나 OS 관련 전문가 분들 좀 앞으로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 리뷰도 그래요. 지금까지 저도 저대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저만의 인프라를 또 많이 구축하면서 왔지만 시청자분들이 또 그중에 또 전문가 분들이 알려주시면서 또 저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네. 네, OS 쪽도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쪽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자동차 쪽에서 이거를 빼고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를 얘기하기가 좀 힘든 세상이 계속 오고 있어서. 근데 진짜 똑같이 포르쉐도 FOSS 이제 시작한다. 네. 네, 이제 오픈 소스 간다. 이런 얘기를 그냥 천명을 했거든요. 네. 네, 이 말은 지금 브랜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방향으로 제 생각에 잡힌 것 같고.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인이 누가 되느냐, 또는 이제 삼국지처럼 다 쪼개지느냐, 이건 이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개발자분들의 바람처럼 누군가 한 명 멱살 잡고 끌어가지고 그 대통합해서 지금 이 개발자들이 또 갈려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네,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핸드폰이야 이제 구글이 다 잡았지만 여기는 또 이제 전통 강호의 이제 2차 세계대전부터 출발하는 그 역사에 이제 BMW 벤츠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좀 시작되는 구간인 것 같네요. 네, 완전 이게 좀 제 생각에는 구글이 플레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구글이 플레이를 잘해가지고 그냥 다 쓸어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그거는 근실에 오지 않을 것 같다. 힘들어 보인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수 있는데 또 흔쾌히, 그러니까요. 네. 내가 왜 나간다고 했을까라는 생각과 그러니까요. 네, 뭐 댓글 안 보겠습니다. 네.